자, 지금부터 1강 신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의 특성,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제가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유형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은 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급이고, 통신 뭐 어디서 나왔고, 이런 얘기를 안 드릴 거고, 전체 통합을 통해가지고, 그 유형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여기서 질문하는 부분은 바로 주기를 갖다가 구하는 부분이죠. 어떤 팔을 통해서 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주파수를 구하는 것이다. 뭘 통해서? 속도를 통해서 주파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순시 주파수는 얼마냐? 순시 주파수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FM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유근간에서 진행하는 동안에 그때 진행하는 거리, 몇 초 동안에 얼마만큼 진행하는지 한 주기 동안이다라는 조건을 갖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신호를 갖다가 설명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 주파수는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이걸 갖다 다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진도를 갖다 너무 늦게 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각각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파수는 얼마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본 주파수에 대한 개념 그런 부분도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갖다가 그림으로 주어지고 옳은 것은 특히 이제 여기서 연속적인 신호가 있고 이산적인 신호가 있는데요. 이산 신호가 주어졌을 때 이 신호에 대한 특성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어떤 입력 신호를 갖다 넣었을 때 출력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다 가졌을 때 여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입출력 관계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의 관계,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너지 신호는 일반적으로 비주기 신호에 관련된 거고 전력 신호는 주기 신호에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의식에 따라서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XT가 주어지고 가장 옳은 것은 결국은 신호 이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신호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뭘로 우리가 신호 이동을 갖다 시켜주냐면 바로 유니트 펑션, 단위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을 시켜주죠. 자, 이 같은 문제들이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이론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제 V는 T 함수입니다. T 함수. 자,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V 값은 변하죠. 순시값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주어져야만이 값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값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유형인지는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순시값이다, 순시치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전압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값은 바로 볼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정연파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갖다가 이같이 표현할 때 가장 큰 값, 이걸 갖다가 최대값 또는 피크값이다. 또는 최대값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통신에서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피크도 피크 값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의 VP로서 표현하는 정연파일 경우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오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단위는 우리가 각주파수라고 해서 라디안 퍼 세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t를 갖다가 곱했습니다. t는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t 이와 같이 약분해서 없어지게 되고 이 결과값은 라디안이라는 값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는 각을 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메가 t라는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라디안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세타도 결국 뭐가 돼요? 라디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라디안을 갖다 우리는 디그리로 바꿔준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파일 갖다가 나는 360도로 바꾸겠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호소법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라디안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 또 360도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 파일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변화시키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오메가를 갖다 우리는 각주파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라디안 포세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또는 순시 각주파수다. 이거 갖다가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각속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자, 속도라는 표현은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을 갖다가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속도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하나가 또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제 순시 주파수, 주파수에 대한 개념하고 주기에 대한 개념이죠. 가끔 가다가 이제 설명으로 가끔 뭐 기사시험이라든가 그런 데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파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주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뭐죠? 주파수다. 그 다음에 주기다. 자, 그러면 주파수 하면 단위는 헬츠입니다. 주기 하면 단위는 세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오메가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2파이 F다. 또는 T분의 2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특성마다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표기가 편한 대로 이것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파수라는 개념과 주기라는 개념은 주기부터 한번 보죠. 이것은 한 번 또는 1회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주기는 한 번 또는 1회가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 자, 1회 한 번이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 자, 주파수는 그럼 뭐가 기준이냐? 1초가 기준이다. 1초가 바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초가 기준이다. 한 번, 1회가 기준이다.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 주시죠. 자, 그러면 1초가 기준인데 왜 뭐가 1초가 기준이고 한 번이 기준인데 뭐가 한 번이 기준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연파 신호를 갖다가 이와 같이 계산해서 그려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자, 1초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1초다. 1초다라는 얘기는 어떤 소리예요? 제가 1초가 기준인데 1초당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기서부터 얘기하죠. 한 번.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기가 한 번 걸리는데 하는 시간. 주기가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주기가 한 번. 사이클이 한 번. 1파장. 이것은 길이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한 사이클, 한 주기, 한 사이클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때 걸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주기다. 자, 그래서 한 번이 기준이다. 1회가 기준이다. 이런 거죠. 1회 반복하는데, 또는 이걸 갖다가 우리 뭐예요? 1회 회전하는데, 1회 회전한다. 자, 이거 지우고, 자, 이 부분 갖다가 이제 회전이라는 표현을 갖다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한 번 회전한다. 자, 정연파는 여러분들 회로 인해서 배웠지만 한 번 회전해가지고 정연파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주파수는 1초가 기준이다. 1초가 1초 동안 몇 번 횟수죠. 횟수. 주기가 몇 번, 사이클이 몇 번 회전했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기가 한 번, 두 번.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의 수가 두 번, 주기 수가 두 번. 1초 동안에 몇 번, 주기가 몇 번이고 사이클 수가 몇 번이고 몇 번 회전했느냐.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파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그 말의 대화는 각각 달라지지만 의미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빠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단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디그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기 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초기 위상이다. 즉, 초기 위상이라는 얘기는 t = 0으로 났을 때 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로 인해서 보면 앞섰다, 뒤섰다, 이와 같은 얘기도 하게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통신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다 생략을 하고요. 우리는 송실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을 갖다가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파수를 갖다가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기 위상도 구할 수 있겠고요. 주파수, 주기, 초기 위상. 그 다음에 또 뭣도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최대값도 구할 수 있겠고요. 최대값. 시료값도 구할 수 있겠고요. 시료값.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 갖다가 나타날 수 있느냐를 갖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응용한다면 순시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순시치도. 자, 순시치를 알려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했죠? 처음에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응용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한번 활용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예를 들면 O의 사인의 T다. 이렇게 쓰면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벙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형태를 보게 되면 VP의 사인의 2파이 FT 플러스 세타 이거 같이 되고 있죠. 항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보면 돼요. 자, 일단은 이 부분 VP는 5V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는 1이구나. 자, 여기 오메가.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메가를 갖다 뜻하게 되니까 오메가는 여기에 1이구나. 자, 이것은 바로 2파이 F구나. 또는 T분의 2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이 관계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플러스 세타가 빠졌는데 0이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타는 0이구나.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는 2파이분의 1이구나. 주기는 2파이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어떤 정연파가 나오면 일반적인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거기에다 그냥 대입만 시켜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 바로 기본 주파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주파수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하면 기본 주파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주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어떤 값을 갖다가 나타냈을 때 거기서
값이 이제 가장 낮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4, 6 이같이 이제 얘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이 중에서 주파수가 가장 낮은 것은 바로 2Hz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거 갖다가 우리는 F0로 놓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배 F0, 3배 F0 이렇게 나타나죠. 자, 가장 낮은 주파수, 가장 낮은 주파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고주파에 해당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 고주파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이제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갖다 이제 지웁니다. 어떤 걸 지우냐면 바로 이 부분을 지우죠. 이거 없어. 이 두 개만 가지고 기본 주파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4Hz하고 6Hz가 있어요. 그럼 기본 주파수는 얼마냐? 자, 그럼 여러분들 좀 황당하잖아요. 이건 배수가 6은 아닌데 기본 주파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방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최대 공약수 2를 구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4하고 6의 배수가 2가 4와 6이 이제 배수가 의해서 2에 의해서 4가 6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최대 공약수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바로 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본 주파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본 주파수는 가장 낮은 주파수다. 자, 2, 4, 6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는 2가 가장 낮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는 2다. 자, 만약 이게 없고 4와 6이 있다. 그럼 기본 주파수는 얼마냐? 이것은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 4다? 아니다. 자, 여기서 항상 정수배가 되는 그런 주파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이 값을 갖다가 얻으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주파라는 건 바로 뭐죠?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것. 반드시 얘는 정수해야 된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체배하고 분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체배기, 분주기를 통해 가지고 신을 갖다가 이제 변형시키게 되는데, 체배는 뭐고 분주는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체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기본 주파수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n의 f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체배죠. 그래서 몇 체배를 갖다 하느냐를 갖다 뜻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주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f제를 갖다가 우리가 n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주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갖다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